예, 안녕하세요.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칼슘, 마그네슘 성분별의 흡수율이 어떤 게 가장 좋고 어떤 게 가장 흡수가 많이 되고 뭐 그런 것들 한 비교해보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그 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킬레이트 마그네슘의 특장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킬레이트 마그네슘의 특장점은 이렇게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마그네슘과 킬레이트가 되어 있는 거고요. 킬레이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온 상태이긴 하지만 얘가 유액에 의해서 해리가 되지는 않아요. 이 상태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건데 유액의 그 산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흡수되는 게 아미노산 채널, 일반적으로 마그네슘은 이가 이온 채널로 확산을 통해서 흡수된다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킬레이션 되어 있는 이 마그네슘들은 이거는 이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제제고요. 요것들은 이온 채널이 아닌 그 아미노산 채널로 아미노산이 흡수되는 그 소장 채널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pH의 영향을 받지 않고 편하게 흡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마그네슘이나 칼슘 이온을 흡수 저하시키는 이유는 pH가 높아지면서 이제 마그네슘이 이런 이온과 결합이 돼서 이쪽 이온 채널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킬레이션 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관계없이 계속 다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이 상태로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음이온의 영향을 안 받고 흡수가 계속 이루어진다. 이런 게 장점.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 또 큰 이유는 이 그러니까 물이 둘러버리는 포화 반응 때문에 흡수가 방해받는다고 했는데 마그네슘은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이 물에 의해서 둘러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흡수가 되고요. pH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장부터 대장까지 흡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높은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마그네슘이나 칼슘은 이렇게 물에 의해서 둘러싸집니다. 뒤로 가면 소장에서 대장으로 가면 갈수록 물로 이렇게 감싸지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킬레이션 되어 있는 것들은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킬레이트 되어 있는 마그네슘들이, 칼슘들이 흡수율이 일반적인 마그네슘보다 훨씬 더 높은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마그네슘과 우루사에 같이 복용했을 때 주의점, 뭐 같이 복용하면 안 되냐, 뭐 주의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보고 질문이 많이 있으셨는데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위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오면은 해리가 돼서 이온이 되거든요. 이온이 된 다음에 여기 소장이거든요. 12지장, 뭐 공장 회장인 소장들인데 여기에서는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온화돼서 흡수가 이루어지는데 담즙산, 최장액이에요. 이자액. 담즙산이 여기 내려오는 그 음식물들을 중화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pH가 높아집니다. pH가 높아지면은 이온이 상태가 안 되고 이제 염 형태로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흡수가 저해가 돼요. 그래서 담즙산이 pH를 높여줘서 그 이온화 되는 거를 줄여준다. 이렇게 돼서 흡수에 영향을 주는데 우루사가 하는 역할은 담즙산의 분비량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담즙산의 양이 높아지거든요. 담즙의 양이 많아지니까 마그네슘이나 칼슘이 일시적으로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루사랑 마그네슘, 칼슘, 미네랄은 궁합이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그네슘 흡수율의 이제 최강자는 어떤 건가?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오는 내용들이 산화 마그네슘, 이제 유기산 말고 무기산 마그네슘은 낮다. 4% 이하. 산화 마그네슘은 4% 정도의 흡수율을 보인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수산화 마그네슘,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의약품으로 마그밀이거든요. 변비약으로 쓰입니다. 보통 1% 이하 흡수가 된다고 하고, 흡수가 안 되고 마그네슘 이가 이온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끌어오는 역할을 해서 변비약으로 쓰이고요.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도 4% 정도니까 변비약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산화 마그네슘이 무조건 안 좋은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 안 좋은 게 아니고 장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유기산 마그네슘, 뭐 구연산, 말레인산, 아스팔산, 뭐 글루콘산 이런 것들, 이런 마그네슘들이 유기산 마그네슘인데 보통 10% 이상에서 30% 사이 정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뭐 다른 데 뭐 검색해보면 50%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킬레이트되어 있는 마그네슘은 30% 이상 50% 정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킬레이트가 짱이냐? 그것도 아니고요.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노칼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고 짚어볼게요.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쪽 좀 추종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분탕질을 좀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짚고 계속 분탕질이 되면 이제 대응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나노칼슘, 이온칼슘의 허구성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디테일하게 짚어볼 겁니다. 나노칼슘이라는 게 뭐냐면, 이온칼슘이 뭐냐면은 무기산이나 이런 유기산 칼슘을 미세하게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4단계인가를 거쳐서 미세한 가루로 만들어서 아주 작은 가루로 만들면 그 물에 잘 녹거든요. 그래서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이 칼슘이 이온칼슘이라는 겁니다. 뭐 이온칼슘이라는 게 아니고 물에 녹을 수 있는 뭐 솔루블 워터 칼슘으로 검색해 보시면 이게 많이 나와요. 뭐 캐나다도 있고 뉴질랜드에도 있고 뭐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이런 제품들이 넘쳐나요. 되게 쌉니다. 한 달분에 2만원도 안 해요. 마그네슘과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되게 많은 제품이에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 그 보여줬던 그것들은 가루 타입으로 이제 부은 건데, 가루로 먹을래 물로 먹을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물로 돼 있는 이온화돼 있는 칼슘 마그네슘이고, 그 유튜브에서 이제 광고하는 그 판매하는 그 제품은 막 휘저어가지고 10분 동안이나 휘졌더라고요. 저도 이제 관심이 없어서 영상을 안 봤는데 보니까 10분 동안 기계로 막 휘저었을 때 물에 녹는데요. 근데 물에 녹여서 만들었냐, 녹이기 전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런 게 나노칼슘이라고. 근데 이게 뭐 예전부터 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슈화 시켜가지고 뭐 특허를 받았네, 뭐 노벨상 까미네 이런 막 기사들이 2012년도부터 막 나오는데 그 뒤로 뭐 받은 적 없죠. 그 다음에 뭐 의학계에서 보고된 바도 없어요. 자, 아무튼 저는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칼슘을 녹인 거예요. 잘 녹게. 그러니까 설탕 같은 거를 물에 녹이면 막 휘저으면 잘 안 녹잖아요. 그러니까 막 빻아서 넣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탕 같은 거를. 결국엔 흡수되는 건 똑같다는 건데, 자세한 거는 전 영상, 제가 이온칼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본 영상을 보셔도 되고, 제가 조만간 영상을 올릴 거니까 또 보세요. 자, 저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물에 잘 녹인다고 해서 흡수가 잘 되냐,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분이 뭐 흡수율이 뭐 되게 좋다, 나머지는 뭐 쓰레기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이분만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그 캐나다나 뭐 다른 그런 이런 제품 파는 업체들도 뭐 흡수율이 90%라고 막 주장을 하시는 그런 광고지들이 있더라고요. 근거가 뭘까 하고 찾아봤어요, 제가. 근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어떤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흡수율을 주장을 했나, 그게 필요하거든요. 없어요. 그리고 과학이라는 거, 그리고 주장을 하려면 어떤 팩트가 기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실험 데이터가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어디 등재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분 영상을 봤는데 수많은 논문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없어요. 제가 찾아봐도. 좀 논문 좀 보여주세요. 논문이 관계자가 만든 논문이나 그 나노 기술을 개발하시는 분이 만든 논문 말고 SCI급의 어떤 학술 저널지에 등재되어 있고, 그리고 인용이 많이 된 논문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그 말로만 좋다 하지 마시고, 수많은 논문이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실험 데이터가 없으면 과학이 아니에요. 그건 약장사인 것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왜 논문이 없다고 했냐면은 이온칼슘을 검색하면 아예 안 나옵니다. 나노칼슘 검색하면은 조금 나와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그 금속이나 어떤 기계에다 코팅하고 뭐 그런 내용이고, 인용 많이 돼 있는 순으로 이제 그러니까 분류가 쫙 되는데, 여기 하나인가 있더라고요. 볼만한 게. 2009년도 거. 이거 풀텍스트는 내가 못 봤는데, 이게 대만에 있는 대학에서 이제 나노 공학을 전공한 교수인 것 같아요. 그 교수가 이렇게 실험을 했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일반 칼슘보다 나노칼슘이 골다공증 개선이 낫다라는 이 논문 하나만 잡설이 길어졌고요. 실험 데이터로 본 이제 가장 우수한 그 칼슘 마그네슘, 그러니까 미네랄 제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흡수율 측정하는 방법, 이런 실험 방법이 제시가 돼야지 흡수율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먹고 골다공증이 좋아진 것 같아요, 좋아졌어요, 이걸로는 안 돼요. 흡수율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장세포를 배양해서
그 세포막을 입힌 다음에 이렇게 뭐 산도를 맞춘 다음에 투과율을 검사하는 방법이랑 실험 동물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요.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알비온이라고 해서 그 킬레이트 마그네슘 판매하는 그 회사에서 논문을 관련된 걸 많이 내거든요. 킬레이트 돼 있는 마그네슘과 나머지 그 제품들 간의 그 아까 말씀 세포막 투과율을 본 거예요. 투과된 거의 농도를 측정한 건데 마그네슘 그 글리시네이트 제제에 킬레이트 돼 있는 게 이제 요 정도가 이제 투과가 됐다는 농도가 투과가 됐다는 거고, 버퍼드 돼 있는 마그네슘 킬레이트. 버퍼드 돼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 킬레이트 마그네슘에다가 마그네슘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산화 마그네슘 좀 저렴한 걸 섞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겁니다. 요만큼 투과됐다. 그러니까 산화 마그네슘이 합쳐졌으니까 투과될 양이 줄겠죠. 그리고 말레인산 마그네슘이 요만큼. 그리고 구연산은 요만큼. 그리고 산화 마그네슘이 요만큼. 그러니까 결론은 뭐 당연하듯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그 킬레이트 되어 있는 게 가장 흡수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연산 마그네슘은 별로 안 되네요, 생각보다. 산화 마그네슘도 별로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험 데이터마다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어느 정도 패턴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레인산 마그네슘이 흡수가 그래도 꽤 많이 되는 편이고, 산화 마그네슘이 가장 안 된다. 이렇게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의 흡수율을 분석한 논문들 중에서 통제가 잘 되고 설계가 잘 되어 있는 논문 하나가 있거든요. 이거 전 마그네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건데, 큰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고요. 사람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먹은 양과 배설한 양을 차이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몇 미리가 흡수가 돼 있나, 흡수가 돼 있나를 이제 체크한 겁니다. 이 논문인데 이 풀텍스트는 뭐 봐도 별 의미가 없고 정리해 놓은 게 저 약사 사이트에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이 수치를 다 정리해 놨더라고요. 이게 정리한 내용은 또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거기서 이제 봤을 때 그 무기, 유기 마그네슘의 흡수율 차이를 비교했고요. 흡수율은 초록색, 요 색깔은 몸에 남아있는 리텐션 마그네슘 양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이 흡수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여기서는 또 40%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죠. 산화 마그네슘이 다른 마그네슘보다 딸리지가 않다는 거고, 그리고 리텐션 비율도, 그러니까 체내에 남아있는 마그네슘 비율도 30%대.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산화 마그네슘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근데 지금까지 연구 데이터와는 상당히 다르지만 여기 그 실험 데이터, 쥐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에서는 산화 마그네슘이 괜찮다라고 나온 거고요. 이 실험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쥐한테 마그네슘을 결핍된 시기를 뭐 며칠간 주고, 그 다음에 뭐 500mg 정도, 킬로그램당 500mg 정도의 마그네슘을 각 종류별로 2주간 준 겁니다. 줬을 때 이제 먹은 양과 배설된 양, 그리고 소변으로 나온 양을 마그네슘을 일일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체내 흡수된 양과 몸에 남아있는 양을 다 계산을 한 거죠. 흡수된 거랑 몸에 남아있는 양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흡수가 돼도 소변으로 나오거든요. 또 일부가. 마그네슘은 보통 소변과 대변으로 나옵니다. 대변으로 나오는 거는 먹고 흡수가 안 된 나머지가 대변으로 나온 거고, 소변으로 나온 거는 흡수된 게 이제 신장으로 이제 배설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의 차이가 나타난 거죠. 여기 데이터만 봤을 때는 구연산도 마그네슘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좋은 건 글루코네이트가 가장 좋죠. 산화 마그네슘도 나쁜 건 아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킬레이트 마그네슘. 일반적으로 이제 우수한 거는 아까 말레인산, 그 다음에 글루코네이트, 그 다음에 구연산 순으로 이제 우수성이 이제 될 수 있고요. 근데 데이터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검색해 보셔도 이 정도 순으로 나올 겁니다. 킬레이트가 가장 우수. 흡수율이 가장 낮을 거는 아마 산화 마그네슘이었죠. 산화 마그네슘이 가장 낮다. 근데 낮지만 장점이 많아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산화 마그네슘이 무조건 안 좋다. 그거 절대 아니고요. 좋아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작은 양으로도 마그네슘 함량이 되게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밖에 흡수가 안 된다 치더라도 1000ml를 500ml를 먹을 수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200ml, 20ml가 흡수가 되는 거고요. 얘는 같은 용량으로 100ml밖에 못 먹는다고 치면은 10% 흡수된다고 쳐도 10ml밖에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얘는
같은 크기의 마그네슘을 되게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산소 분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구연산은 뭐 이 글루코네이트는 알약 크기 대비 마그네슘 함량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을 고를 때는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나이가 있거나 그 다음에 마그네슘 함량을 높여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건강 유지 목적으로 먹거나 그럴 때마다 선택할 수 있는 마그네슘 기준이 좀 다르긴 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다음 영상에서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